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6월 1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반인데 조금 전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속보를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마포 쉼터 관리소장이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난 6일에 손영미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윤미향 씨도 그렇고 정의연도 그렇고 그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가 검찰의 강압수사 또 언론의 과잉 취재 때문이라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손영미 소장이 6일날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한 인물은 윤미향입니다. 지금 윤미향 국회의원이죠. 윤미향이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6일 오전 10시쯤에 이 손영미 소장이 파주에 있는 본인의 아파트로 가서 10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는 그때는 아파트로 갈 때 차에다 놔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어떤 전화받기를 싫었겠죠. 싫어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전화기를 놔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전 10시쯤에 지금 검찰에서 포렌식 조사를 했죠. 경찰에서. 그러니까 오전 10시쯤에 윤미향 의원과 전화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생전 마지막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지금 따로 저장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자동 녹음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그 내용은 통화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또 그 통화를 한 장소 시간이 얼마나 통화했는지 이것도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10시 57분에 자택이 있는 파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하차해서 올라갔는데 10시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고 그때는 휴대폰을 놔두고 올라갔습니다. 휴대폰을 차에 놔두고 올라갔죠.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도 연락을 취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손미향의 국회 비서관 정대협 팀장 출신, 언론홍보팀장 출신인 국회 비서관이 계속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통화가 안 된다고 하니 경찰에 연락을 했고 경찰과 119가 같이 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날 밤 10시 55분에 10시 35분에 신고를 했고 밤 10시 55분에 손영미 소장이 숨진 채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에서 발견된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추론이죠. 아마 윤미향 씨가 오전 10시에 마지막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다시 비서관 정대협 출신 그리고 손영미 소장과도 안 온 그 비서관이 또 계속 전화를 했을 거고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119에 신고를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런 상태를 발견했다. 그것이 10시 55분이다. 그러면은 윤미향 상관인, 윤미향 의원에게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했을 텐데, 지금 그 시간이 10시 55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6일날 자정쯤에 윤미향 의원이 과거 1월 달에 올렸던 페이스북 글을 다시 올립니다. 손영미 소장과의 추억 같은 것을 그때 토로했던,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영미 소장과의 본인과의 관계, 가령 예를 들면은, 까탈스러운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은 둘이서 그것을 잘 다독거려드리고 밥을 지어드리고 둘이서 나와서 소주 한잔 하면서 엉엉 울었다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아마 사망 사실을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 1시간 후에 그 글을 올렸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경찰에서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그 사망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그 글을 또 지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의문투성입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손영미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윤미향 의원과 마지막 통화에서 둘이 나눈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거 하나 있죠. 또 두 번째는 도대체 그 이후에 어떤 낌새를 차렸기에 오전 10시 이후에 몇 시간 동안 좀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비서관이 파주까지 집으로 찾아갔을까? 그리고 문 두드려서 아무도 기척이 없다고 해서 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을까? 그 사이에 어떤 긴박한 일이 있었을까? 그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숨진 채로 발견된 지
1시간 후에 윤미향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갑자기 올렸다가 왜 내렸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 하나의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손영미 씨가 쉼터에서 머물 때, 고인이 쉼터에서 머물 때 그때 같은 쉼터에 있던 기거를 하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계좌를 활용을 해서 돈 세탁을 했고, 이 문제를 제기가 되니까 손영미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주장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가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지난 7일에 손영미 소장 사망 기사가 실렸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기사에 실렸는데 거기 댓글 중에 하나가 위안부 할머니 가족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내용은 이겁니다. 저 소장님이 할머니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서 다른 은행 계좌에다가 보내는 등의 돈 세탁을 해온 걸 알게 돼서 그 소장에게 그 금액을 쓴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저런 선택을,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뒷배도 없이, 뒷배경도 없이, 그러니까 그 손영미 소장이 뒷배도 없이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닐 테고 그 뒷배는 윤미향이겠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신빙성이 물론 의심이 되시겠죠. 그 신빙성이 의심이 돼서 이것도 조선일보가 취재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네이버 과거 댓글 기록에 따르면 같은 아이디를 쓰는 글 쓴 사람이 2018년 5월에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마지막 그 마포쉼터에서 마지막으로 머물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떠났죠. 저 가족에게로 갔는데, 이 길원옥 할머니 관련 기사 댓글에도 자신이 길 할머니의 손녀다 이렇게 밝힌 그 같은 아이디가 2018년에 썼던 그 아이디가 지금 그 아이디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취재를 하니까 길원옥 할머니의 며느리가 있는데, 조모 씨가 있는데, 최근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댓글을 쓴 필자가 자신의 딸이 맞다, 그러니까 길 할머니의 손녀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기자가 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 댓글을 쓴 게 맞느냐 하니까는 알고 한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위안부 할머니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오는 줄 몰랐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 할머니의 며느리가. 일단 여성가족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 지원 대상자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정부가 4,300만 원을 특별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매달 147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은 또 매달 152만 원의 간병비도 또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여가부가 밝힌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길 할머니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그때 일본에서 주는 돈 안 받겠다고 한 분들에게 국민성금을 먹으면서 또 드린 것도 있었죠. 그때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천만 원은 또 정의원에 또 기부를 했는데, 정의원은 결산서류에 기부자 명단에 그거 없습니다. 이것도 의문투성이죠. 자, 그래서 이 며느리 조씨에 따르면, 길 할머니 며느리에 따르면은 손영미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며칠 전에 손영미 씨에게 이 며느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바르게 해야 한다. 바르게 하려면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바르게 해야 한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돈 문제 명확하게 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손영미 씨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정의연 쪽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돈과 관련된 조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길원옥 할머니 아들이 그 며느리의 남편이겠죠. 아들이 소장님에게, 손영미 소장님에게 접근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리고 길원옥 할머니가 돈을 주라고 이야기해서 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의연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아무런 그런 돈 거래도 없고, 계좌 가지고 이렇게 무슨 돈 세탁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돈 달라고 그래서 수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결혼 할머니가 그냥 줘 그래서 줬다는 겁니다. 해명이 납득이 가지가 않죠. 돈 달라고 한다고 아무 이유 없이 수천만 원을 줍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윤미향과 정의연 쪽은 이 관리소장의 쉼터 관리소장의 극단적 선택 이유를 계속 검찰의 강압 수사, 언론의 취재 여기다 몰아붙이면서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내용으로 보면 전혀 새로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죠. 돈 문제, 불투명한 회계, 뭐 할머니들 위해서 쓴다고 거둔 돈이 제대로 가지 않았고 그것으로부터 이게 시작됐는데 또 돈 문제가 얽힌 이 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윤미향 지금은 국회의원이 돼서 본회의에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면 국민의 대표죠. 국민의 대표면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이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해명을 할 것이 있으면 해명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손영미 소장과 마지막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두 번째 왜 비서관이 파주까지 갑자기 달려갔는지, 그리고 1시간 후에 숨진 채 발견된 지 1시간 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무슨 의미인지, 또 새로 제기된 돈 세탁 얘기는 또 뭔지 국회의원 윤미향은 반드시 이것을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